저는 이제까지 살면서 그 누구에게도 부정한 착각을 하지 않았다는 저 스스로의 결백에 의지해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KT 사장을 만나서 직접 딸의 채용을 부탁했다는 검찰 공소장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반면 김성태 의원은 계속해서 결백을 주장하면서 검찰이 피의 사실을 일부러 흘리고 있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과 함께 이 사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게 지금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확인이 네네. 된 겁니다. 그죠? 이제 재판에서 확인된 사항은 아니고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의 수사 결과다 이렇게 네네. 봐야 될 텐데 지금 일단 공소장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김성태 의원의 딸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직이 됐다. 네. 그리고 그것이 뇌물죄에 해당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번에 직접 그 김성태 의원이 이력서를 건넸다, 서류를 건넸다 이 부분이 좀 새로 나온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좀 2011년도로 돌아가 보면 네네. 2011년도 4월 달에 그 김성태 의원의 딸이 그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를 하게 돼요. 그때부터 이 근무 시작인 거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그때 KT 스포츠단은 사람을 뽑을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채용 계획이 없었는데 위에서 지시가 떨어진 겁니다. 무조건 채용해라. 근데 알고 봤더니 그 4월보다 한 달 전인 3월 달에 네. 김성태 의원이 KT의 사장을 갖다가 만났어요. 그래서 KT 사장한테 네. 이력서하고 우리 딸이 이 관련 전공을 갖다가 했으니까 좀 뽑아달라. 뽑아달라라는 말보다는 일할 수 있는지 좀 알아봐 달라. 좀 시점도 정해졌고 네네. 말한 내용도 좀 구체적으로 정황이 좀 나와 있는 그렇죠. 한 달 상태군요. 전에. 네. 그러니까 그 사장이 스포츠단의 단장을 만나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 네. 그러니까 단장, 부단장한테 이야기하고 부단장은 실무 과장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실무 과장은 인력 파견 업체에다가 김성태 의원의 딸을 꼭 집어가지고 네. 이 사람을 갖다가 채용을 해라. 그리고 그 급여도 일반적인 경우보다 좀 높게 아, 그래요? 책정을 갖다가 해라.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렇군요. 이 지금 딸이 계약직으로 입사한 게 말씀하신 대로 2011년 4월이고 네네. 2012년도 하반기 공채에서 정규직이 됩니다. 이때도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때도 문제가 있었던 게 이때 2012년 10월 달에 국정감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김성태 의원은 삼선 의원이었고 네. 18, 19, 20대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8년부터 의원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재선 의원이나 그랬겠죠. 아니면 초선 말기나. 네. 근데 중요한 건 그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였습니다. 간사였는데 네. 이 국감 때 김성태 의원이 두 가지를 말과 행위를 갖다가 하는데 첫 번째는 국감장에서 우리 딸도 파견직 비정규직 노동자다. 이거는 이렇게 이제 계약직 상태였을 때 얘기한 그렇죠. 거군요. 계약직 상태였을 네. 때. 네.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이제 이석채 회장이 KT 회장이었는데 국감 증인으로 채택될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김성태 의원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지를 해서 결국 이석채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대기업 회장들은 국감에 안 나오려고 정말 발부둥을 칩니다. 그죠? 뭐 거기 나가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죠. 국회의원 빼고는 없겠죠. 네. 그리고 나서 2012년 하반기에 공채가 이루어지는데 이 공채에 계약직이던 김성태 의원의 딸이 네. 덜커덕 합격을 하는데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대개 이제 뭐 MBC에 취직을 한다든지 어디 취직을 한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입사 지원서 제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출을 안 했어요. 그다음에 적성 검사를 하는데 적성 검사가 누락이 됐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인성 검사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인성 검사는 아예 불합격이 됐어요. 이걸 갖다 안 한 것도 아니고 아예 불합격이 했는데 됐는데 불합격된 거고. 했는데 불합격 네.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 면접과 임원 면접을 통과해가지고 덜커덕 이제 또 정규직으로 합격을 해서 2018년 2월까지 네. KT 스포츠단을 아무 일 없이 잘 다니다가 2018년 2월 달에 퇴사를 갖다 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동안 채용 청탁, 뭐 비리 이런 게 있었을 때 검찰이 보통 기소할 때 보면 죄명을 적용할 때 업무방해죄로 많이 적용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회사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하는 혐의로 그 적용을 하는데 김성태 의원은 뇌물수수죄를 적용을 했단 말이죠. 네네. 이 배경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은 뭐 시험이나 채용과 관련해서 비리가 있으면 이게 업무 방해죄가 됩니다. 네. 근데 누가 업무 방해를 하느냐? 실제로 그 업무를 갖다가 하는 사람이 조작을 한 경우에 그 사람이 업무 방해죄의 정범이 되고 만약에 김성태 의원이 적극적으로 교사를 갖다가 했으면 그럼 업무 방해죄의 교사범이 됐을 텐데 네. 검찰이 이 부분은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KT라고 한 회사가 네. 알아서 왜냐하면 그 이석채 회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김성태 의원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갖다가 해주고 있는데 알아서 좀 잘 챙겨줘라 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 좀 한 발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판단을 갖다가 했고 대신에 이제 그 뇌물죄라고 하는 거는 네. 대가 관계에 있는 금전을 그 유형의 이익을 갖다가 그 취득하는 건데 네. 이때 뇌물죄는 유형의 이익뿐만 아니고 무형의 이익까지도 포함이 된다. 판례 중에는 예컨대 이제 카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항공우주. 항공우주. 그런데 네. 거기에 그 대령의 그 자재가 입사를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 경우에 뇌물죄로 대법원에서 판결한 그게 있거든요. 입사 자체를 뇌물이다 이렇게 보는 그렇죠. 거군요. 요즘은 사실은 이제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옛날에 뭐 1억, 2억 그런 큰 돈이 뇌물죄로 그 많이 그 평가가 됐지만 그렇죠. 요즘 최고의 뇌물은 뭐냐면 자식 예컨대 취업, 삼성, 이게 제일 큰 현대, 거죠. 네. KT 이런 데 입사하는 것보다 더 큰 뇌물이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예, 사실 그 업무방해죄를 아마 고려를 했겠지만 김성태 의원이나 변호인 측에서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딸이 불공정하게 입사한 것은 사죄드린다. 하지만 이 채용 자체는 회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네네. 이 주장들을 이제 검찰은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네. 피해가기 위해서 네. 뇌물수수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온갖 사람들을 KT 회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실무자까지 다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는 정황 같은 것들을 네. 다 봤을 때,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입사 지원서도 내지 않고 적성 검사는 아예 하지도 않고 인성 검사까지 불합격한 사람을 뽑았을 때에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검찰은 생각을 한 거고 이건 뇌물이다 이렇게 판단을 갖다 한 거죠. 자, 김 의원이 지난번에 1인 시위하면서 결백을 주장했고요. 네네. 이번 것도 보니까 검찰 공소장 내용에 대해서 또 공소장 내용이 보도된 거에 대해서 또 반박하는 성명을 또 냈던데요. 네네. 네,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은 김성태 의원은 검찰의 이제 높은 사람들 남부지검에서 그 수사를 했는데 남부지검장 이제 물러났지만 남부지검장, 차장 그 다음에 수사했던 부장검사 3명을 피의사실 공표죄로 고발을 갖다가 했어요. 이미 했죠. 네네. 그거는. 그런데 피의사실 공표죄란 무엇이냐면 검사나 경찰같이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네. 어떤 사람의 피의사실을 기소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이렇게 알려주면은 이게 형사처벌이 된다 이런 내용인데 네, 이번에 공소장은 기소를 한 이후에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이렇게 많이 흘렸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은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피의사실 공표죄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기 반한다. 때문에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이제 규정이 있는 건데 또 헌법상의 권리가 어떤 권리가 있냐면 일반 국민들의 알 권리가 권리가 있단 있죠. 말이에요. 이 두 네. 가지가 부딪히는 충돌되는데 네. 일정한 경우에는 그 수사기관이 이런 그 언론 보도를 갖다가 해도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이 대상이 되는 사건이어야 되고 그런데 김성태 의원은 국회의원이고요. 국회의원이고 네. 또 야당 원내대표까지 대표도 했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국민들이 그런 사람이 그 위법한 범죄를 갖다가 했을까 하는 관심이 높겠죠. 네.
두 번째는 증거가 객관적이고 충분한 경우. 그런데 아마 이거는 이제 밝혀지겠지만 검찰은 자신을 갖다가 하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절차가 중요한데 네. 권한을 가진 사람이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러한 그 피의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에는 네. 이럴 땐 위법성이 조각이 돼서 피의 사실 공표죄가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판결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봤을 때 피의 사실 공표죄가 뭐 검사장이나 이제 부장 검사에게까지 인정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짧게 이슈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정의당 원내대표 윤수아 의원실에 지난번에 그 테러를 암시하는 듯한 협박성 소포가 배달이 됐었는데 네.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네네.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건지 무슨 짓을 한 건지 뭐 어떤 일단은 얘기 윤소아 의원은 정의당의 원내 대표입니다. 네. 원내 대표인데 7월 1일 딱 한 달 전이죠. 7월 1일 그 의원실로 소포가 배달이 왔어요. 그런데 그 소포가 한 이틀 동안 묵혀 있다가 막 냄새가 난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가지고 3일 날 개봉을 했더니 3가지가 들어있던 겁니다. 첫 번째는 칼이 들어있어요. 커터칼. 네. 두 번째는 썩어버린 그 죽은 새의 사체가 들어있었고 네. 마지막으로 협박 편지가 들어 있었는데 그 협박 편지의 내용인즉슨 정의당이 민주당 이중대냐,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좌파 독재 뭐 홍위병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욕설까지 이렇게 3가지 내용이 들어 있고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태극기 자결단이라는 명의가 들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는 태극기 부대, 이른바 태극기 부대를 갖다 생각하면서 극우적인 사람들이 그 정의당 그 대표한테 협박을 하려는구나라고 생각을 갖다가 했는데 어제 그 범인이 잡혔거든요. 네. 그 범인이 잡혔는데 알고 봤더니 대진연이라고 그 대학생 진보연합, 진보 단체죠. 예, 진보 단체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서울 대학생 진보 연합의 운영위원장이 네. 잡혔어요. 범인으로.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가 대진년이니까 대학생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가 35인가 있는데 같은데요? 나이가 많아요. 35살이고 네, 네. 이미 한 총련 의장을 한 10년쯤 전에 했던 그런 사람인데 도대체 무슨 의도로 왜 이러한 뭐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갖다가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경찰은 증거로 CCTV 같은 거 다 확보했고 동선도 지금 다 보니까 이 네네. 사람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그 진보 대학생 연합 그 네네. 단체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지금 부인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일단은 그 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부인을 하는 것 같고 네. 본인은 묵비권을 행사를 하고 있는 것 묵비권 같습니다. 행사군요. 네. 그런데 보니까 경찰이 한 달 동안 수사를 갖다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택배 발송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주거지 CCTV 그다음에 동선까지 추적을 갖다가 했는데 네. 이 사람이 이런 것들을 의식해가지고 그 막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들 도망 다닐 때 택시도 갈아타고 버스 타고 막 여기저기 골목도 다니고 했던 그런 것들이 CCTV에 다 그 적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그 수사 결과를 종합해서 이 유모 씨라고 하는 35살 이 사람이 범인이다 이런 결론을 갖다가 내렸고 영장 청구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에요. 네네. 경찰이 영장을 신청을 했다. 이 네네. 소식까지 지금 들어와 있고요. 여기까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 이슈 완전 정복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